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계화와 지역이의 대단원 첫 번째에서 두 번째였던 지리, 정보와 공간 인식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선생님이랑 서양의 옛 세계지도 해가지고 완전 기원전에 만들어졌었던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 그리고 고대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졌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 그리고 중세시대로 넘어와서 종교관이 반영된 티오 지도와 알 이드리시 세계 지도까지 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세 말기부터 세계 지도를 볼 건데요. 중세 말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중세시대는 종교가 굉장히 주요한 시대였습니다. 종교가 굉장히 주요했는데, 자, 이제 중세 말기로 가면서는 이제 종교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사람들이 이 대륙에 대한 탐험하고자 하는 그 의지, 바다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들이 굉장히 강해졌고, 그 의지가 대항해 시대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 배경이 된 마지막 중세 말기, 그때는 바다로 나가야 되니 바다의 지도가 필요했어요. 바다의 지도, 그게 바로 해도입니다. 해도, 바다해, 지도도, 그림도, 지도도는 아니죠. 네, 그래서 중세 말기에는 해도가 많이 제작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해도인 포르톨라노 해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톨라노 해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지도랑은 이제 사뭇 다르죠?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들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어져 있고, 이 선들의 정체가 뭔지 특징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로 와. 좋아요. 자, 특징 보겠습니다. 1300년대 항해용으로 제작됐습니다. 자, 1300년대네요. 여기 맨 마지막 특징도 한번 볼게요. 아, 지금 이 포르톨라노 해도에는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가 표현되어 있대요. 무슨 대륙이 없죠, 여러분? 그렇죠. 아메리카 대륙이 없죠. 아메리카 대륙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쵸? 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가 있고 아메리카가 없어. 왜? 몇 년도에 제작됐는지 볼까? 130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한 번 더 쓸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쯤 되면 진짜 귀에 박히도록 할 거니까.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어떤 지도에도 아메리카 대륙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1300년에 만들어져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만 표현되어 있더라. 자, 그럼 이제 또 특징을 볼게요. 해도예요. 바다의 지도. 그래서 이 목적은 바다를 항해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해안의 항구와 도시를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해 요충지마다 나침반 방향을 알려주는 방사선이 목적지까지 직선으로 나타나 있대요. 요거 큰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네, 큰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자,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굉장히 직선들이 많죠? 이게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침반을 딱 놓으면요, 나침반이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뭐 N극, S극 뭐 이렇게 해. 요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대요. 그거를 이렇게 선으로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사선으로 이렇게 쫙 돼 있다. 그래서 요 선들이 항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 네, 그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포르톨라노 해도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중세시대가 끝납니다. 자, 이제 15에서 18세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항해 시대가 되게 됩니다. 대항해 시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대항해 시대. 자, 이때 바다로의 탐험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바깥으로 나가서 그 지역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하다 보니 식민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이후가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되는 그런 배경의 발판이 되죠. 그래서 15에서 18세기 특징을 좀 볼게요. 자, 유럽 열강이 이제 세계를 무대로 탐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역하고 싶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다른 데다 내다 팔거나, 또 저기 가보니까 와, 되게 신기한 물건들이 많아요. 뭐 인도나 중국 가봤더니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물건들도 사오고 싶고, 또 탐험과 무역을 하고 싶은 대항해 시대가 15에서 18세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유명한 탐험가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람 드디어 나왔습니다. 콜럼버스가 등장하죠. 그리고 마젤란 들어보셨어요?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돼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와우, 탐험을 통해서 이제 어디가 있는지 다 알게 해줬고, 그것들이 이제 지도에 나타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좀 더 정확한 모습의 지도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계 지도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고, 여기가 중요하죠. 콜럼버스 발견한 이후로는 이제 무슨 대륙이 등장하기 시작할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에요. 지도에 뭐가 표현되기 시작할까요? 바로 아메리카가 이제 표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때 가장 대표적인 지도가 뭐가 있냐? 바로 메르카토르 세계지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메르카토르 세계지도. 왜 중요하나?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르카토르 세계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우,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자, 요거 좀 선생님이 여러분들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번 좀 이렇게 윤곽선을 좀 그려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윤곽선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오! 대충 뭐 같아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야, 아프리카다. 아프리카처럼 같아요? 아프리카 같아요? 네.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여러분 꼭 교과서에 있는 컬러지도 활용하세요, 컬러지도. 자, 선생님 또 윤곽선 그려볼게요. 여기 또 이렇게 대충 보이는 걸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선생님 진짜 그림은 못 그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림까지 잘 그렸으면 세계 최고의 지리교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 대충 그려봤어요. 보이시죠? 대충 이제 보이시나요? 아시아예요. 보이시나요, 대충? 예, 유럽이에요. 보이시나요, 대충? 아프리카예요. 보이세요? 자, 근데 이 왼쪽에 뭔가 지금 이제 못 봤던 대륙이 하나 등장했죠? 또 윤곽선 그려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네모로 가려져 있는데 여러분 대충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북아메리카죠? 북미. 그럼 밑에 있는 거는? 야, 이땐 그림을 참 못 그렸구나, 사람들이. 남미. 오, 이제 북미, 남미 등장했고요. 여기 밑에 여기 좀 잘렸지만 여기 오세아니아에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남극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남극도 있어요. 와우. 자, 지금 보니까 이 지도 상당히 과거의 지도보다 자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왜 중요했느냐? 네, 바로 이 지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 많이 보셨죠? 우리가 흔히 세계 지도 하면 보이는 지도, 요 지도가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예요. 네, 메르카토르가 초창기 만든 버전은 요거예요. 네, 근데 이거 만든 원리로 그대로 만든 지도가 요 지도예요. 요 지도예요. 요거. 이게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고요. 왜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겠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 중요하니까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의 특징들은 꼭 자세하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럼 특징 한번 알아볼게요. 자, 특징 볼게요. 첫 번째, 각도가 매우 일정해서 항로가 직선으로 그려져 나침판을 이용하던 대항해 시대에 널리 사용됐다. 자, 메르카토르 세계지도 15에서 18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대항해 시대에 만들어진 세계지도예요. 대항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항해하는 거였죠? 항해용으로 만들어진 지도예요. 그래서 이 지도 어디에도 나침판을 두었을 때 그 직선으로 쭉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항해용으로 만들어져서 선원들이 많이 사용됐고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메르카토르 지도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선생님 아예 그냥 블랭크로 쳐놨죠? 바로 뭐냐? 여러분 이 지도를 보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 특징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 지도를 보고요. 뭔가 이상한 점이 없나 한번 찾아보세요. 짠! 끝났어요.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드린 것 같아요. 설마 이걸 습입한 사람은 없겠지? 자,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북아메리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러시아예요. 그리고 여기 이 섬 보이세요, 여러분? 이 섬? 그린란드라는 섬인데요. 여러분 이 섬은요. 거의 무슨 오세아니아보다 크죠? 그럼 왜 이거 대륙이라고 안 부를까요? 우리 5대양 6대주 할 때 여기는 오세아니아라고 넣어주잖아요. 근데 얘는 안 쳐주거든요. 얘는 뭐예요, 그럼? 얘는 왜 대륙으로 안 쳤지? 그 이유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게 뭐냐? 지도에 왜곡, 어마어마하게 심한 왜곡이 발생해요. 그 왜곡이 뭐냐?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고위도로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걸까? 그 이유가 이 세 번째 때문이에요. 원통도법을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경선과 위선이 직선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든지 정확하게 각도가 파악이 된다. 요 지도 보시면 우리가 선생님이 이거 백지도 특강에서도 위도 이렇게 직선으로 그렸죠?
경선도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죠. 다 직선이 수직으로 교차하게 돼요. 직선을 쭉쭉쭉 그었을 때. 그것도 항해하기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정확한 각도를 재야 되니까. 그래서 수직으로 만나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지도부터 뭐가 표현되기 시작했죠? 무슨 대륙? 그렇죠.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원통도법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좀 빈 화면이 필요해서 여기 이렇게 빈 화면을 띄웠고요. 지난 영상에서 선생님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도 투영법을 사용했는데 투영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고 설명을 못했죠. 나름 영상이 좀 길어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메르카토르랑 동시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좀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 같이 하게 되었어요. 자,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 보충 설명으로 해드리는 거니까 절대 심화돼서 내용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리만 이해하시고 어려워 그러면 잊어버려. 그냥 메르카토르 도법은 투영법 썼대. 메르카토르 도법이랑 프톨레마이오스 지도는 투영법을 썼대. 근데 뭐 원통 도법이니 원뿔 도법이니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원리만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우리가 지도를 그리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를 그대로 피면 되겠죠. 그러니까 구를 그대로 종이로 이렇게 피면 그게 지도잖아요. 쭉 이렇게 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지구 구 가운데에 빛을 놓는 거예요. 빛. 샤 이렇게 빛. 그러면 빛이 사방으로 쫙 퍼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지구고 가운데서 빛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꽂은 거예요. 그러면은 빛이 이렇게 종이에 묻겠죠. 그러면은 이 종이에 묻은 거를 그대로 피면은 지도가 되겠죠. 그대로 이게 투영법이라는 거예요. 투영법. 자, 근데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이거 원통이죠. 그래서 요거를 원통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시험엔 절대 안 나온다. 그냥 심화 설명하는 거예요. 원통도법. 자, 근데 보시면 여기 적도 지역 보세요. 적도 지역은 요 원통이랑 딱 접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빛이 정확하게 딱 요만큼 거리가 와서 여기는 정확한 면적이 표현이 돼요. 정확히 면적이 표현되는데, 근데 여기 위에 보세요. 고위도는요, 쭉 여기까지만 와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의 공간이 더 있죠. 여기 더 위로 가면요, 여기 이만큼의 공간이 더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면적 왜곡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르카토르 도법은 이 원통 도법 비슷한 걸 썼기 때문에 이만큼 고위도로 갈수록 그래서 왜곡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이 심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지도도 투영법을 사용했다 그랬죠. 프톨레마이오스 지도는 이렇게 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지구에 이렇게 원뿔을 씌운 거예요. 지금 그림 다 볼 거예요, 여러분. 원뿔을 씌우고 이렇게 투영이 된 거죠. 그래서 얘가 프톨레마이오스 지도 보면은 약간 이렇게 원뿔 펼쳐놓은 모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지도도 투영법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원리는 다 필요 없어요. 원리는 절대 안 나와요. 세계지리 시험 이거 고등학교 교과 과정도 아니야. 근데 투영법이 뭔지 그냥 설명드린 거예요. 그냥 지도를 만드는 방법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르카토르 도법은 이 투영법을 썼는데 이 투영법의 오류 때문에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왜곡되는구나.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왜곡돼.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프톨레마이오스 지도도 투영법을 썼어. 그냥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것도 공통점이 있어요. 투영법을 썼다는 건 지구를 뭘로 봤다는 얘기일까요? 네, 지구를 구체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지구를 구체로 봤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겠죠. 되셨죠? 투영법. 네, 요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정확한 개념은 이해할 필요 없어요. 네,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네, 지금까지는 선생님과 서양의 옛 세계지도를 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동양의 옛 세계지도를 좀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의 옛 세계지도 중에서 우리는 중국의 세계지도를 몇 개 살펴볼게요. 중국의 특징을 좀 알아야 중국의 세계지도를 해석할 수 있겠죠. 중국이 그 당시에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고 어떤 지리적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인들은요,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대요. 우리 중국이 있는 곳 주변은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둥글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구를 구체로 보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천원 지방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네,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둥글어 이런 사상,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은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세계의 중심이 자기네 나라야. 그래서 문화적으로 가장 우리가 우월해. 우리가 짱이야.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실제로 요즘도 나타나고 있죠. 선생님이 좀
이게 되게 민감한 얘기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질병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이 원인이 사실은 근원지가 대부분 사람들은 다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사람들만 우리 아니야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여기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거의 여기잖아요. 네, 근데 아니래요. 자기네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좀 있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중화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기네가 짱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 중화 사상을 갖고 있어요. 중국인들은 그거를 지도에서도 엿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17세기에 정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화라는 사람이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 굉장히 세계 다양한 각국의 정보를 갖다 줘요. 야, 중국이 짱인 줄 알았는데 중국보다 더 문명이 발달된 나라도 있더라. 야, 우리 중국이 다인 줄 알았는데 중국 말고 다른 세상도 있더라. 그런 거를 알려줘요. 네, 그런 거 알려주고 그리고 이 지도, 고려만국전도라는 지도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와우, 야, 이거 중국 말고 다른 세상도 엄청 많다.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우린 이걸로만 살고 있었는데 망했다. 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세계 인식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세계가 완전 다 나오는 지도 그런 것도 제작하기 시작했답니다. 네, 되셨나요? 중국의 특징이에요. 중국의 특징. 자, 그래서 중국의 지도를 몇 개 볼게요. 중국의 세계 지도 몇 개. 자, 첫 번째 화이도예요. 첫 번째 화이도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아까 말했던 천원 지방 사상.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둥글대서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자, 요거에 의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소개를 했겠죠. 요거에 의의. 화이도는요, 중국 전체가 표현된 세계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합니다. 요 정도 특징이 다예요. 화이도. 그냥 중국이 다 표현된 지도 중에 가장 오래됐다. 요 정도. 근데 보시면 여기 중국이 가장 가운데 있죠. 중국이 가장 가운데 있고 여기 조그맣게 아마 우리나라겠죠.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짱이죠. 또 자기네들만 이렇게 가운데 딱 그려놨으니까 중화사상 볼 수 있는데 이 중국 전체가 표현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됐더라. 네, 요 정도 특징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지도입니다. 대명혼일도예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친절하게 써있죠? 대명혼일도.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중국이 가운데 있어요. 중화사상. 여기 우리나라 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마 아프리카까지 표현이 된 겁니다. 14세기 후반에 만들어졌네요. 특징을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중국을 중심으로 두고요. 한반도, 인도, 유럽, 서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주변을 다 표현을 했대요. 자, 여러분, 이 지도에 어디는 또 표현이 안 돼 있나요? 아메리카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아메리카. 그죠? 여기도 아메리카 없어요. 아메리카가 없어요. 아메리카 왜 없지? 아메리카 왜 없지? 그죠? 아메리카 왜 없어? 아메리카. 14세기 후반이래요. 아메리카는 언제 발견돼요? 1492.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얘들아. 14라고 해서 이거 14세기 아니죠? 이거 15세기죠? 이건 15세기고 14세기면 1300년대죠? 헷갈리면 안 돼. 이거 15세기야. 네, 15세기. 그래서 아메리카는 이 지도 역시 표현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보면 또 중화사상, 자기네들이 가운데 있죠? 그걸 또 엿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지도가 고려만국전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지도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네, 여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있는데 여기에 북아메리카랑 남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까지 표현된 완전 근대식 현대 지도랑 비슷하게 생겼죠. 자, 요거 컬러 버전으로도 한번 볼게요. 컬러로 또 이렇게 생겼어요. 아, 컬러로 보니까 또 완전 진짜 근대식 세계지도처럼 생겼네요. 자, 요거의 특징, 고려만국전도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경도와 위도 썼대요. 아, 경도와 위도를 썼구나.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중국이 가운데 있고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둥글어 천원지방 사상으로 만들었는데 경도와 위도를 사용했다는 건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남극까지 다 표현을 하게 됐고요. 이제 중국이 가운데 있지 않아요. 중국이 가운데 있지 않고 중국이 가운데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중화사상에서 탈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세계인식 범위가 이제 중국 말고 다른 데도 있구나는 넓어지는, 세계인식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옛 세계지도를 봤다면 우리나라는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우리나라의 세계지도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지리에서 우리나라가 나오는 부분이 사실 한 두세 군데밖에 없는데요. 그중 한 군데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시
특징을 알아봐야겠죠. 우리나라는요, 처음에 중국을 중심으로 둔 세계관을 했어요. 우리나라 과거 조선시대 이때 봤으면요, 사대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약간 중국을 이렇게 떠받쳐줬잖아요, 이렇게. 중국 막. 그래서 누구죠? 영화 광해라는 데 보면, 전하, 명나라가 지원군을 파견해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병헌이 막, 야, 걔는 우리 국민이 아니더냐! 막 이러면서 화내잖아요. 우리가 그때 사대주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좀 이렇게, 중국이 짱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좀 중심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리나라가 18세기 개화가 시작되면서 서양 문물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인식 범위가 달라지고, 아, 이게 아니구나. 전 세계에 굉장히 다른 곳들이 많았구나 하게 알게 되면서 18세기 말부터는 근대적인 지도가 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지도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와우, 요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그 대명혼일도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네, 요렇게 생겼어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자,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요거는요,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지도가 이렇게 누가 주체로 만들었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1402년에 만들어졌거든요. 혹시 조선 건국이 언젠지 아십니까? 조선 건국이 1392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왕이라면, 내가 이제 막 왕이 됐어,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됐어, 그럼 뭐 해야겠어요? 우리나라 영토가 어디까지인지, 내 나라 백성들이 어디서 살고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뭐가 있고, 이런 걸 알아야겠죠? 그때 필요한 게 지도겠죠? 그러니까 국가 주도로 만들었어요. 나라가 만들어진 초기니까. 자, 근데 우리나라가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나 그런 게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그 옆나라 중국의 지도, 그리고 일본의 지도를 좀 이렇게 짬뽕한 지도예요. 그냥 짬뽕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보면 요 지도 가운데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나라죠. 중국이 가운데네. 왜? 중화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이 좀 중앙에 있다. 대명 혼일도랑 굉장히 비슷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중화 사상의 영향을 받았고. 자, 근데 이 지도에 특징이 있어요. 이 지도에 또 의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지도예요. 네. 그리고 여기 특징에는 안 써 있지만 선생님 좀 몇 개 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지도 보니까 또 무슨 대륙이 없네요. 왜 무슨 대륙이 없죠? 네, 아메리카 대륙이 없죠. 왜 없을까요? 그죠? 예. 아메리카 대륙은 몇 년도에 발견했다? 1492년에 발견했으니까 1492년. 네. 이전에 만들어졌으니까 아메리카 대륙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중국 크기가 좀, 우리 큰 지도로 볼까? 자, 중국 크기가 이만한데요, 우리나라가 그거 절반만 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근데 중국은 이만한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크게 그렸다는 건 약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좀 주체성을 반영하려고 한 게 아닐까. 우리나라 실제 크기로 그리면 요만했을 거 아니에요. 요만한 것보다 사실 작죠. 그러니까 너무 작게 그리면 좀 그러니까 주체성을 좀 강조하고자 우리나라 조금 크게 표현을 하기도 했답니다. 네,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였습니다. 네, 다음 지도는 천하도입니다. 우리나라 그 동양의 옛 세계지도 중에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온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천하도.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이 지도를 딱 보면은 무슨 지도가 떠올라야 되는데, 떠올라요? 이 지도를 딱 보면 떠오르는 지도가 있어야 돼요. 뭐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둥글게 생겼으니까 뭐랑 생겼어요? TO 지도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또 알 이드리스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요거 세 개 묶어서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천하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선 중기에 만들어졌고요. 요 지도 특징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자. 자, 특징 볼게요. 자, 요거는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국가에서 딱 만들으라고 해가지고 만든 지도라면, 요 천하도는 그냥 민간인들이 그냥 지도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막 그리면서 만든 민간 제작 지도입니다. 민간 제작 지도인데요. 자, 요 지도는요, 영향을 받은 사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첫 번째는 중화 사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교 사상이 영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중화 사상이고 어떤 게 도교 사상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큰 지도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요 가운데에 선생님이 교과서에 컬러 지도로 보라 그랬습니다. 가운데에 중국이라고 써 있어요. 보이세요? 안 보인다고요? 크게 볼까? 크게 보자. 중국 보여요? 중국 보이십니까? 네, 중국이고요. 가운데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에 정 가운데에 중국 표현해 놨어요. 중국 표현해 놓고요. 또
여기 우리나라래요. 중국 옆에 우리나라. 중국 옆에 우리나라.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어떤 거 여기에 빨갛게 한국, 그리고 여기 옆에 일본도 그려놓은 지도도 있어요. 천화도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표현하고,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럼 여기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니까 얘도 천원지방사상에 입각해서 만든 지도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지도 딱 봐도 지구를 구체로 인식한 것 같아요? 아니죠. 예, 얘는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딱 요런 세상이 있는 거야 라고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 TO지도, RED 세 개 지도, 천화도 세 개 묶어가지고 다음 세 지도는 모두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지 않았다. O, X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O야 X야? 답은 알아서 여러분들이 잘 풀기 바랍니다. 형성평가에 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천원지방사상이 있고 중국을 가운데로 했으니 중화사상을 엿볼 수 있고요.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요 외부 지역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선생님 또 확대해 볼게요. 짠, 이렇게 확대하니까 요 지역 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막 한자들만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요게요, 사람들이 민간에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민간 사람들이 생각한 상상의 세계를 다 여기 그려 넣은 거예요. 그 상상의 세계가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짜잘짜잘한 이런 한자들이 막 써 있고 여기 빨갛게도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인어공주를 이때 알고 있었나 봐요. 인어섬이 있다고 생각했대요. 막 인어섬. 그래서 인어가 있는 데가 있고 미인들만 사는 도시가 있다. 미인도라는 게 있다고 했대요. 또 거인들이 사는 데 있다. 거인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의 세계가 있을 거다 하고 여기는 다 이렇게 그려 넣었대요. 그래서 천화도는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또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네, 지금까지 천화도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마지막입니다. 자, 지구 전후도 볼게요. 지구 전후도 1834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중국의 영향을 받고 세계 외부 문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영향을 받던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좀 우물한 개구리처럼 지도를 만들었다면 이제 1800년대 되고 나서는 서양의 이런 영향들을 많이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근대적 세계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요. 굉장히 지금 현대적 근대 지도처럼 생겼죠?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야, 요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구 전후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전도와 후도예요. 지구 전도와 후도. 네, 두 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도. 그러니까 두 장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전도, 후도로. 이렇게, 네, 이렇게 두 장이 한 세트인 지구 전후도입니다. 특징 알아봅시다. 휙! 찡! 자, 조선 후기 실학자 최한기 씨와, 최한기 씨라고 하면 되죠? 최한기 선생님과 김종호 선생님이 만드셨습니다. 네. 그래서 김종호 선생님은 여러분 들어봤죠? 대동여지도 만든 사람이에요. 대동여지도는 우리나라 지도니까 세계지리에는 안 나오겠죠? 네, 한국지리에선 나중에 배울 거예요. 대동여지도. 김종호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목판본으로 만들었대요. 이 목판본이 뭐냐면 나무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먹 같은 거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빵빵 찍어내면 여러 개를 막 찍어낼 수 있겠죠? 목판본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구 전도와 후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 보면 여기도 선들이 막 그어져 있거든요. 경위선을 썼어요. 자, 경위선을 썼다. 지구를 뭘로 봤다? 얘는 딱 봐도 지구를 뭘로 본 것 같아요. 지구 완전 이렇게 구로 된 거를 완전 구로 그냥 표현을 했죠. 지구를 구체로 봤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지구를 구체로 봤다는 증거가 되겠죠. 지구를 구체로 봤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의 지도는 전부 다 중국이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중국이 한가운데가 아닙니다. 중국 중심 세계관을 우리가 이제 극복한 거고요. 자, 무슨 대륙이 표현되어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 왜? 몇 년도야? 1834년, 1492년이 지났으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서양의 옛 세계지도 쭉 넘어와서 오늘 중세 말기의 서양의 옛지도, 포르톨라노 해도, 그리고 메르카토르 세계지도 살펴봤고요. 동양의 옛 세계지도, 중국 지도하고 우리나라의 세계지도를 봤습니다. 긴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고요. 오늘 배운 내용 형성평가 푸시면서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파이팅!